자, 만약에 작년에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 테크 회사들이나 소프트웨어 주식들을 사셨다면 최근에 인공지능 에이전트 발표 이후에 이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마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이 두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고점으로부터 SaaS 관련된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7%,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40%, 50% 이상 떨어졌고 어떤 회사들은 8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주식들의 총 시가총액이 무려 1 트릴리언 이상이나 사라졌고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코어를 발표하고 나서 무려 하루 만에 SaaS 관련된 회사들 혹은 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285 빌리언이나 사라졌죠. 자, 지금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코어기라는 AI 에이전트를 발표를 한 것만으로도 이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AI 에이전트들이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툴 혹은 서비스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발표가 된 것뿐이지 아직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SaaS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똑같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코드 시큐리티라는 시큐리티 분야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날도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15 빌리언 이상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자, 클라우드 코드 시큐리티가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연달아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 분야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이 회사들의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두려움에 주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코드 시큐리티 발표 이후에 크게 떨어진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주식들인데요. 자, Zscaler 같은 경우에는 무려 42%가 떨어졌고 옥타는 34%, 팔로 알토 네트워크가 26%,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20%, 그리고 저희가 다들 아는 이 유명한 회사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들도 이들을 다 망하는 걸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켓에 fear가 있을 때 그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 fear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fear가 오고 그 주식들이 크게 떨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 크게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헤지 펀드들의 큰 돈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주식들에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 주식들이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이 회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회사들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도 어느 지점이 최저점이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고 안정기를 거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정기라는 것은 주식의 차트를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거기에 속한 주식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눈 주식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나눈 주식들에 관심이 만약 생기신다면 반드시 스스로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지나치게 매도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테크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을 크게 보유하고 있는 ETF가 있어서 페이전 서비스 멤버분들과도 나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티cker 셈블이 IGV입니다. 그래서 이 ETF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주식이 있는데요. 이 ETF와 각 주식들이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각 주식들의 밸류에이션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뷰라는 플랫폼인데요. 주식의 차트를 분석하는데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전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매일매일 제가 눈여겨보는 주식들을 분석을 해서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 혹은 매수 매도 지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선이 200 SMA, 200일간의 평균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빨간색 선이 50 SMA, 50일간의 평균 이동선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RGB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주식들이 촘촘하게 움직이면서 이 9SMA,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RSI라고 주식들이 지나치게 매도가 됐는지 매수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이 ETF가 지나치게 매도가 됐기 때문에 RSI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RSI가 크게 떨어지고 나서 이 RSI 저점들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모멘텀이 하향세에서 점점 상향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 주식들이 이런 모멘텀에서 이 중요한 SMA 혹은 지붕들을 뚫기 시작하고 이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면 이 주가의 모멘텀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데일리 차트고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 역시나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고 이 200 SMA까지 내려온 것이 보이고 RSI 역시 위클리 단위로 보셔도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물론 지금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붕에 막혀가지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RSI가 지나치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리젝을 당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지점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위클리 차트를 줌 아웃해서 보시면 주가가 크게 오르다가 큰 풀백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200 SMA라는 지지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ETF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이더라도 위클리 차트로 200 SMA까지 떨어졌을 때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입니다. 자, 특정 주식이 위클리 차트로 이 200 SMA까지 떨어졌을 때 이 RSI를 보면서 모멘텀이 하향 모멘텀이 강한지 아니면 지나치게 매도가 일어나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내는 지점을 찾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GB라는 ETF에 속한 주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200 SMA가 깨지면서 주가가 이 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가격이 점점 저점들이 낮아졌다가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 트렌드가 하향세에서 촘촘하게 움직이면서 점점 상승세로 바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 모멘텀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일리 차트가 아니라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00 SMA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200 SMA까지 크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뉴스 AI 에이전트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fear 혹은 겁을 먹어서 주식을 팔고 있는 거죠. 자, 이 주식도 쭉 보면 200 SMA까지 내려오는 것도 어렵지만 200 SMA까지 떨어졌을 때는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세션이 아닌 경우에는 200 SMA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 SMA까지 아직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RSI 역시 지금 30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제가 매일매일 분석을 하면서 서비스 멤버분들과 포스팅을 하고 제 매수 매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ETF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이 200 SMA라는 강한 지지선이 뚫리고 나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자, RSI 같은 경우에도 30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촘촘하게 움직이면서 이 두 개의 SMA들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50 SMA와 200 SMA라는 강한 지붕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이대로 다시 떨어지는지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 강한 지지선일 가능성이 높은 이 120불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이 밴드 밖으로 벗어난다면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역시나 이 50 SMA에서 리젝을 당하고 크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50 SMA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0 SMA라는 강한 지지선이 뚫리면서 주가가 쭉쭉쭉쭉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 50 SMA가 200 SMA 밑으로 떨어지면서 강한 지붕이 여러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고 이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 두 개의 SMA들이 겹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는 데일리 차트가 아니라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 조금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오라클 같은 회사가 크게 떨어져서 역시나 정확하게 200 SMA까지 떨어졌죠. 200 SMA에 닿았을 때 위클리 RSI 역시 30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이 반등을 하고 9 SMA에서 다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200 SMA에서 반등하는 패턴을 시작하고 있다면 이 주식도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200 SMA라는 강한 지붕에서 크게 리젝을 당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30이 아니라 20 밑으로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금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촘촘하게 움직이면서 저점들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20 SMA와 9 SMA라는 이 강한 지지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 강한 지지선이었던 200 SMA가 뚫리면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RSI 역시 30 근처에 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반등을 하고 이 9 SMA나 이 강한 지붕인 200 SMA에서 다시 리젝을 당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잇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요. 지금 200 SMA 근처에서 주식들이 촘촘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 200 SMA라는 강한 지붕에서 리젝을 당하고 크게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 떨어지면서 이 RSI가 20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지금 저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 9 SMA를 뚫고 올라오면서 이 모멘텀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도 20 밑에서 지금 쭉 올라오고 있고 이 20 SMA랑 9 SMA가 겹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
경우에도 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50 SMA에서 다시 리젝을 당하는지, 그리고 리젝을 당했을 때 다시 저점보다 좀 높은 지점에서 반등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RSI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클리 차트로 보셔도 주가가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런칭이 됐지만 아직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인공지능이 런칭됐다는 뉴스 하나로 이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RSI 역시 지금 30이 아니라 거의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RSI도 지금 다시 오르고 있고 이 주식도 크게 오르면서 지금 9SMA라는 강한 지붕을 테스트하려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이 9SMA 지점이 될 겁니다. 앱러빈이라는 회사 역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지니3가 런칭이 되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니3의 발표로 이 주식이 크게 떨어질 이유가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멤버분들과 이 지점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고, 이때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 지점 이후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9SMA랑 20SMA가 겹치면서 주가가 이 지점 위로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리젝을 다시 당하더라도 이 저점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 반등을 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위에 50SMA가 200SMA 밑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200SMA에서 반등하는 패턴으로 바뀌는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도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나온 이후에 아도비가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주식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200SMA라는 강한 지붕을 결국 뚫지 못하고 리젝을 당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랜만에 이 RSI의 하향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20SMA와 9SMA가 만나면서 이 주가가 이 접점을 뚫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이 리젝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 접점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50SMA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50SMA에서 리젝을 당하더라도 이 저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패턴을 유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엔트로픽에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코드가 런칭이 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떨어졌는데요. 역시나 이 200SMA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왔고, 지금 RSI가 20 혹은 22 가까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다시 9SMA 위로 올라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 지금 20SMA를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멤버분들과는 위클리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200SMA 선상까지 왔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주식도 줌아웃해서 보시면 지금까지 리세션이 아닌 경우에는 이 200SMA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SMA까지 떨어지기도 힘들지만 떨어졌을 경우에 항상 투자하기 좋은 기회였죠.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만에 3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픽에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코드를 런칭이 되고 나서 주가가 정말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때도 RSI가 22까지 떨어졌었고 다시 반등을 해서 20SMA에서 리젝을 당하고 더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다시 9SMA와 20SMA 사이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20SMA를 뚫지 못한다면 다시 리젝을 당할 수 있고 RSI도 떨어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지점들이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AI 에이전트가 이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나친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도 멤버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200SMA를 뚫지 못하고 크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20 밑으로까지 떨어졌고 이 모멘텀이 점점 상승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 역시나 RSI가 20 가까이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모든 주식이 다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주식을 매수할 만한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 IGV라는 ETF가 이 주식들을 큰 비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반등을 한다면 이 ETF도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주식들의 밸류에이션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FinBiz라는 앱에 와서 이 티cker 심볼로 타이핑을 하시면 이 주식에 관한 많은 수치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라고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P 레이쇼인데요. P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이 주식이 지금 몇 배나 더 올라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이 P 레이쇼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4P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앞을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만약에 이 회사의 순수익이 12개월 후에 계속 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수치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P 레이쇼보다 4P 레이쇼가 낮은 것이 훨씬 좋은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PEG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 P 레이쇼에 이 회사의 성장률까지 반영을 해서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PEG 레이쇼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된 겁니다. 그리고 테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워지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요. 만약에 테크 회사의 PEG 레이쇼가 1 밑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 P 레이쇼, 4P 레이쇼, PEG 레이쇼가 나오고 있고, 이 위에다 원하는 주식의 티cker 셈블을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일스포스의 P 레이쇼를 보시면 지금 25인데요. 12개월 앞을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순수익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P 레이쇼가 무려 반으로 떨어집니다.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PEG 레이쇼 같은 경우에도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IGV에 있던 10개의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요약을 해봤는데요. 각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낸 수치들은 이 섹터의 평균보다는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초록색으로 나타낸 수치들은 상당히 저평가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P 레이쇼가 상당히 높지만 4P 레이쇼가 230에서 79까지 떨어졌고, PEG 레이쇼, 이 회사의 성장률까지 반영한 이 수치는 1.5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이 회사의 성장률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코 엄청나게 고평가된 것은 아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4P 레이쇼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이지, 분기 실적 수치들이 만약에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이 4P 레이쇼도 점점 낮아질 겁니다. PEG 레이쇼 역시 낮아지겠죠.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P 레이쇼는 86이지만 1년 후를 봤을 때는 P 레이쇼가 무려 반 이상 떨어집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순수익이 없기 때문에 P 레이쇼가 없는 것이고,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P 레이쇼는 67이지만 1년 후를 봤을 때는 이 4P 레이쇼가 무려 3분의 1로 줄어들고 PEG 레이쇼는 1.09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이나 세일스포스, 아도비, 그리고 앱러빙 같은 경우에는 P 레이쇼, 4P 레이쇼 모두 낮다는 생각이 들고 PEG 레이쇼가 1 밑으로 떨어진 주식들입니다. 오라클도 그렇고 아도비도 그렇고 앱러빙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면 주식 가격과 이 회사들의 펀더멘털에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이 갭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주식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식들은 결국 그 회사의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S&P 500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지만 SaaS나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회사들은 50%, 80% 이상 사실 크래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회사들이 만약에 성장을 하고 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오히려 정말 낮은 가격에 이 좋은 회사들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저평가된 회사들을 매일매일 분석하고 포스팅을 하면서 함께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고 뉴스에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이 있을 때 오히려 탄탄하고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나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주식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리서치를 따로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